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된 이후에 국외에서 독립군들이 어떻게 무장을 통해서 일제에 저항하고 그리고 일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여러 노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엔요, 천마산대, 보합단, 구월산대 요런 국내에 독립운동 조직이 있었는데 사실 많은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3.1운동이 터지고 나서, 그리고 그 즈음에서 만주에 퍼졌던 많은 항일 의병 세력들이 점차 세력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첫 번째로 바로 봉오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봉오동 전투, 영화에서도 나왔었죠. 이 봉오동 전투에서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국민회군, 국무도독부군 이런 여러 연합부대가 활약을 통해서 일본군들을 봉오동이라는 그런 산 골짜기로 유인해서 섬멸합니다. 그래서 봉오동에서 최초로 일본 정규군대의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게 도적 집단이나 그런 게릴라 부대라 생각했던 독립군에 대해서 상당히 놀랍니다. 그래서 훈춘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을 반드시 다 박멸해야겠다, 박테리아를 모두 쓸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본 제국주의 일파들이 중국 마적단, 말하자면 중국 갱스터, 도적단들을 매수해서 돈으로 사서 독립군으로 위장시킨 이후에 일본 경찰서를 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서를 지키고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일본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만 명의 군대를 만주로 급합니다. 북진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 군대가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북로 군정서 군, 이전에 있었던 군대인 대종교에서 있었던 군대, 그 개편된 북로 군정서 군이 있었는데 김자진 장군이 주축이 돼서 이전에 봉오동 전투 때 활약했던 독립군 연합부대, 홍범도를 중심으로 한 독립군 연합부대 합쳐서 약 7번에서 8번에 거치는 장기간에 걸친 청산리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를 바로 이 청산리 대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합니다. 그래서 독립전쟁 사상 최대의 전과를 올립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숫자가 부상 혹은 전사하고 가장 많은 숫자 일본군을 포로로 잡거나 사살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최고의 전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런 청산리 대첩이 있는 이후에 일제는 완전히 맛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만주나 간도에 있던 민간인들까지 모두 다 쓸어버리는 아주 잔인한 비극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간도 참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이 청산리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독립군의 모든 씨앗 그리고 뿌리를 박멸하겠다 하면서 만주와 간도 지역에 있던 많은 한국인들을 모두 박멸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학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암리 학살 사건과 같이 일제의 잔인한 학살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 독립군들은 이 일본군의 이러한 무차별적 학살에 대해서 일단은 피하고 옵니다. 그래서 간도참을 겪고 난 다음에 밀산부라는 연해주의 밀산부라는 도시로 집결해서 자유시로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고 독립군들을 응집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시에서는 끔찍한 참변이 발생을 하는데, 이 자유시에서는 당시에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레닌이라는 사람은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숭배하는 색깔인 빨간색을 뜻하는 적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러시아 왕정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자를 경멸하는 예전에 러시아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백군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러시아 내에서는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적군과 그리고 사회주의를 존중하긴 하지만 완전히 사회주의로 가지 않고 또한 러시아 왕을 지지하는 백군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들 적군과 백군이 바로 전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이 독립군들이 자유시로 이동을 했었는데 이 독립군에게 적군은 무장 해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를 거부한 독립군은 자유시했던 적군들이 독립군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합니다. 그래서 자유시에 참변이 일어난 이후에 이 자유시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삼부를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군들을 상당 부분 밀어내 성공한 일본군은 더 이상 독립군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당시 중국에 있었던 군벌인 장쩌린이라는 만주 군벌과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미스의 협정을 체결해서 독립군들을 사로잡아오면 10원, 죽여서 가져오면 5원 이런 식으로 독립군에게 현상금을 걸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은 만주에서 독립군들을 철저하게 괴멸시키는데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탄압이 있었는데 자유시에서 돌아온 우리 독립군들은 3부를 만듭니다. 3개의 부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민정, 동사무소와 같은 그런 민정 조직과 군사훈련하는 군사 조직을 같이 갖추는 3개의 부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이 있었고요. 군정주의도 있었기 때문에 작은 정부 역할을 수행해서 만주 지역에 있던 한인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였습니다. 3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가 있는데 쉽게 보면 참정신을 갖고 다시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기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정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힘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3 조직이 합치려고 했으나 많은 논의 끝에 일단 2개로 압축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주로 민족주의를 고수하는 혁신의회가 있었고요. 남만주에는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국민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각각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으로 개편되고요. 그 산하 군대로 한국독립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만주에 있던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으로 이름을 바꾸다가 나중에 바꾸고요. 이 조선혁명당의 야하 군대로 조선혁명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두 단체가 만주의 독립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넘어가실게요. 자, 국내외 의거 활동으로 또 의열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암살이라는 것을 보았을 텐데 거기서 조승우입니까? 김승우입니까? 하여튼 그 배우가 처음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 의열단을 만든 약산 김원봉 선생입니다. 김원봉. 그래서 이 사람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김원봉을 중심으로 만주에서 조직합니다. 3.1운동 이후에요. 그래서 얘들은 독립군의 대규모 무장활동보다는 개인적으로 폭탄을 던지거나 주요 인물을 암살하는 것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야겠다라고 방침을 세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박재혁,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김지석 이런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런 여러 사람 외우는 것도 좋지만은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여러 사람 개인들이 활동을 해서 주요 건물, 주요 시설, 주요 인물들을 암살해서 독립을 쟁취하려는 조직이었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의열단, 의롭게 열을 내서 독립을 쟁취하려는 단체, 의열단. 그래서 이들의 강령은 좀 특이합니다. 조선혁명선언이라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의열단의 단원도 아니었던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만듭니다. 신채호 선생. 그래서 의열단 김원봉이 일단 조직을 만들고 나니까 거창한 이런 이상향을 만드는
자신들의 운동 방향을 정립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역사가였던 신채호 선생이 부탁을 하자 이 신채호가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을 못 믿어서 이 의열단이 하는 여러 활동들을 쫓아다니면서 모두 시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해서 이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민중의 직접 혁명을 달성한다. 이런 방침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규모의 활동으로는 거대한 일본이라는 나라를 전복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 1930년대가 돼서는 김원봉도 이 개인 단위 투쟁에서 생각을 바꿔서 집단적 무장투쟁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변화에서 중심이 되는 건 역시 의열단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의열단의 조직은 민족혁명당 결성의 주축 역할을 합니다. 자, 국외 이주 동포 활동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많은 지역에서 많은 우리 동포들이 우리 독립군의 활동을 시각적으로 혹은 뭐 보이지 않게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 3부가 통합되고 나서 2개 조직으로 압축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어떻게 활동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20년대 말에 3부 통합 운동이 됐는데 이 2개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만주 사변으로 만주 지역을 일본이 완전히 군사적으로 장악해버리자 중국도 일본의 미스협정으로 일부 협력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터전이 빼앗겨버리자 중국에 남아있던 많은 의용 부대들이 한국 독립부대와 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요. 조선혁명당 소속이었던 예하부대 조선혁명군은 양세봉 장군을 주축으로 해서 중국 의용군이라는 사회주의 무장조직과 연합을 해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활약을 합니다.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은 선생님 친구 중에 영흥이가 있습니다. 영흥이, 양영흥, 성은 양씨입니다. 양영흥,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혁명군은요, 양세봉 장군 전사 이후에 급속 계약화가 돼서 와해되게 됩니다. 자, 시각 돌려서요. 한국독립당 소속이었던 예하부대 한국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합니다. 중국 호로군. 이름이 좀 희한하죠. 호로군. 그래서 쌍성보, 동경성, 대전자령 이런 굵직한 전투에 역시 활약하면서 일제를 타격을 입히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자, 노래를 한번 부릅시다. 쌍, 호로군, 지, 독하군, 대단해. 적어보십시오. 쌍성보 전투, 호로군과 연합합니다. 일본 애들 당하면서 외치는 말입니다. 욕부터 합니다. 호로군, 지, 독하군, 대단해. 지청천, 한국 독립군, 대전자령 전투. 이렇게 해서 대충 어미를 살려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쌍성보 전투, 호로군과 연합했습니다. 지, 독하군, 지청천 장군, 한국 독립군, 대단해, 대전자령 전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한국 독립군은요, 이게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이 중국 만주 지역이 만주국이 수립되면서 이 만주국은 일본의 부하 국가입니다. 그래서 점점 만주에서 독립군과 중국 군인들이 활동하기 어려워지자 한국 독립군은 임시정부 요청에 따라 바로
중국 만리장성 안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대인 한국 광복군의 창설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주의 계열들이 이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이 없어지고 나서 빈 만주 지역에서 일부 활동을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항일 유격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뭐 동북인민혁명구 이런 걸 만들어서 동북항일연군으로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국광복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함경, 남도, 보천보에 게릴라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북한 정권의 1세대 지도자였던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서는 뭐 보천보라는 폭포를 내려와서 뭐 경찰서를 불태우고 나서 뭐 모든 인민들을 뭐 구해갔다 뭐 이런 뭐 전설이 있는데, 사실은 그냥 빈 경찰서를 털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하여튼간에 근데 국내에서는 이 1937년쯤 되면은 전쟁이 무르익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거의 독립운동이 발길이 끊겼었는데, 이 독립운동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자 동아일보나 뭐 그런 신문사가 굉장히 대서특필하면서 나중에 북한 지역에서 이 김일성이 정권을 차지하는데 굉장한 뭐 신화적인 전설적인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도 일제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자 소련으로 이동하고 나서 나중에 광복이 된 이후에 북한 지역에 소련의 그런 중장비를 타고 북한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